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회계사 안미서입니다. 2019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9년이 끝나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이 있죠. 그 연말정산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한도 금액만큼 아직 소비를 다 채우지 않으셨다면 남은 10월, 11월, 12월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심으로써 내년 2월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검은색 칠판이 떴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 저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함은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준다 라는 내용이고요. 즉 1년 동안 사용한 소비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 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2019년에 이제 벌으신 돈으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나 뭐 그러한 걸로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한 소비 금액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세금 계산을 할 때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무언지, 그리고 최저 사용 금액은 또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산식에 따라서 어떻게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란 거의 모든 소비라고 적어놨죠. 제가 거의 모든 소비예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지급한 대가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모든 소비라고 거의 해놨지만 제외되는 소비가 있기는 있어요. 뭐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게는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저 사용 금액이란 총 급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에서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연봉에서 25%를 넘겨서 소비를 해야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여기 이 제도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그 외 직불카드 등 사용분, 그 외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먼저 분류를 한 후에 남은 소비들 중에서 직불카드 등 사용분이라 하면은 현금 영수증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먼저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다 이제 신용카드로 보냅니다. 즉 신용카드로 만약에 혹시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셨다면 먼저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 이쪽으로 분류가 안 된 신용카드 금액들만 그 외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시장 사용분에 있어서는 40%, 대중교통 이용분에 있어서는 또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있어서는 또는 아니죠, 30%,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도 30%,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렇게 15%를 공제 금액에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직불카드 등이 공제되는 금액이 크죠. 40%랑 30%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15%밖에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한 분의 하나야만 이렇게 이제 소득 공제 금액 계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저 사용 금액이 1,000만 원이라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전통시장에 뭐 쓰고 대중교통 쓰고 이거 다 했는데 다 해서 한 2,0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신용카드 사용한 게 이게 만약에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최저 사용 금액에 먼저 신용카드부터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신용카드부터 해서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도서공연 박물관,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저 사용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1,200만 원 썼어요. 그러면은 15% 계산되는 금액은 최저 사용 금액 초과분, 그러니까 1,200에다 1,000을 뺀 200만 원만 15%로 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이건 온전히 다 이제 직불카드 30%, 여기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이렇게 다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최저 사용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8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만약 직불카드가 이제 그 이상 뭐 5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최저 사용 금액의 신용카드가 8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모자라죠. 그럼 200만 원 최저 사용 금액이 이제 직불카드 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직불카드 등이 500만 원이라면 직불카드 등이 원래 500에 30%가 공제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최저 사용 금액 아까 200만 원이 빼지기 때문에 500에서 200 뺀 300만 원에 대해서만 100분의 30이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저 사용 금액을 어차피 공제 못 받는 금액이니까 만약에 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채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꿀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분은 이 부분이 아까 분류가 되기 이전에 여기 앞에 먼저 분류가 된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혹시나 신용카드로 이제 예를 들어 책이나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공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체크카드가 더 공제가 크다더라 해가지고 체크카드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체크카드를 쓰시든 신용카드를 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편한 카드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득 공제준 금액이 계속 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면 공제가 많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쉽게도 한도가 있어요. 자,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기본 한도 더하기 추가 한도라고 제가 해놨죠. 자,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인데 혹시나 이제 총 급여액의 20%가 300만 원보다 작다면 그 금액을 기본 한도로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으로 얘기 드리면 연봉이 1,500보다 작다면 기본 한도가 300이 아니라 그 1,500 이하 금액의 20% 금액이 기본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대로 급여가 많으신 분들, 총 급여가 이제 7천만 원이 넘어가시고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250만 원이고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 한도가 200만 원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추가 한도라고 해서 이제 더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쪽이 소비를 많이 한 거는 한도를 더 해주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 문화, 박물관,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한도를 더 주고 있어요. 다만 기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그 금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이제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1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이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문화,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계산한 금액을 추가 한도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은 아까 앞에 계산했던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문화 30%, 지불카드 30%, 신용카드 15% 계산한 금액과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고려한 총 한도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이제 말로만 들으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회계사다 보니까 엑셀과 친숙하고 엑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총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노란색 음영칠한 부분만 입력을 하게 되면 밑에는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나 이런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총급여를 제가 일단 2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저희가 1년 동안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분류를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이제 전통시장에서 50만 원 쓰고, 대중교통에 100만 원, 도서공연에 100만 원, 그 외 1000만 원 해서 1년 동안 신용카드를 1250만 원을 사용한 거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전통시장에서 30만 원, 대중교통에서 5만 원,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10만 원, 그리고 그 외 500만 원에서 현금으로 1년에 545만 원을 쓴 거고요. 직불카드, 선불카드, 즉 체크카드로 이제 시장에서 30만원, 대중교통으로 100만원, 도서공연, 박물관 등으로 10만원, 그리고 그 외에서 500만원에서 체크카드로 1년에 640을 써서 총 신용카드랑 현금, 체크카드 다 해서 1년에 2435만원을 썼다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소비 금액을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이 제도에서 나누고 있는 분류로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 건데요. 전통시장 사용분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신용카드가 쓴 거랑 현금으로 쓴 거랑 체크카드 쓴 거랑 다 해서 50, 30, 30 해서 110만원, 대중교통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205만원, 도서공연도 같은 방법으로 120만원, 직불카드 등 사용분은 1000만원.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현금 사용분과 체크카드 사용분을 두 개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에 사용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다 해서 2435만원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저희가 근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죠. 총 급여액의 25%인 아까 총 급여 2천만원이에요. 최저 사용 금액 500만원 이상 1년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400을 썼으니까 500 이상 썼죠. 그러면은 조건은 충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Y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겠죠. 일단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한 후에 한도 금액도 추가로 계산을 하고, 그 한도 금액과 이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작은 금액이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 일단 전통시장은 110만원에 40%, 44만원, 대중교통도 40%니까 205만원에 40%인 82만원, 도서공연은 120만원에 30%인 36만원, 그리고 직불카드, 체크카드 같은 거는 1000만원에 30% 300만원, 신용카드는 1000만원에 15%인 150만원 해서 총 612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즉 최저 사용 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5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죠. 그러면은 신용카드가 이미 최저 사용 금액 초과해서 된 거고요. 그럼 신용카드에서 뺄 거예요. 그럼 1000만원에 500 빼면 500만원 남죠. 500만원의 15%, 즉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은 공제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12만원에서 75만원을 뺀 537만원이 이제 공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한도 금액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도 금액은 자, 기본 한도가 300만원이고요. 추가 한도가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거랑 아까 이제 전통시장관, 대중교통, 도서문화, 박물관, 미술관에 각각 100만원,
이제 비교해서 작은 금액이 추가 한도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공제 금액이 지금 계산된 금액이 537만 원이고요.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초과 한부는 23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237만 원과 이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박물관의 합계액인데요. 이거는 위에 계산한 거 있죠. 전통시장 사용분 44만 원, 대중교통 82만 원, 도서공연 박물미술관은 36만 원. 이 계산한 3개의 합계액을 얘기하고요. 이게 만약 혹시나 100만 원이 넘어갔다면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44만 원, 82만 원, 36만 원을 더하게 되면 16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추가 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162만 원이 추가 한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162만 원 더한 462만 원이 총 한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총 한도 금액과 저희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 계산한 537만 원 중 작은 금액이 결과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작은 금액이 이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은 46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아까 예시 든 것처럼 이게 지금 왜 차감 항목이 왜 3개로 나뉘어져 있냐면은 최저 사용 금액이 신용카드만으로도 채워질 수도 있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나 도서공연으로만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 넘어가서 이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반영하기 위해서 3가지로 나눈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뭐 밑에서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앞에서 얘기를 안 드렸지만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도서, 공연, 박물, 미술관 사용분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세요. 그래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이렇게 30%를 공제를 해주는데,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다음에 바로 지불카드와 신용카드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얘기 들었었는데, 도서, 공연, 박물, 미술관에 혹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아까 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밑에이신 분만 해당되는 거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7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이 필요할까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혹시나 주의하실 부분은 도서, 공연, 박물, 미술관의 혜택이 없다, 이렇게 제가 0이라고 적어놨죠. 혜택이 없다는 이 부분과 기본 한도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7천만 원에서 아까 1억 2천까지는 250인데 아까 1억 2천에 넘어가게 되면 200만 원이 되는 거였죠. 200만 원으로 이제 기본 한도가 바뀐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령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법령도 읽으면서도 이제 제가 뭐 알려드리는 시간도 다음에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에 영상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도 그 영상도 시청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이 만들어 놓은 엑셀 이 계산 산식은 혹시나 댓글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